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고,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망한 건지 뭐 어디 다른 회사 인수가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올림푸스는 OMD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 판매를 시작했고요. 마이크로 포서드 대표적인 브랜드죠. 올림푸스 또는 파나소닉에서 나온 루믹스. 네, 루믹스는 아마 지금까지도 영상 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올림푸스는 모르겠어요. 제 세대 때는 꽤 유명했던 카메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히 이게 EP1이고요. EP1 적혀있죠. EP1에 이 VF1 옵티컬 뷰파인더에 요 렌즈, 이게 17mm 1대 2.8 요 렌즈를 끼워 가지고, 이거 일본 여성분이 뭐 광고하는 거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이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 당시 졸업 시즌에 좀 졸업 선물로 유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저희 집은 너무치 못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를 선물로 받거나 하지 못했지만, 딱 정확히 이 구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좀 불편해가지고 메탈 그립을 끼웠고, 배터리가 찰타기 용이하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거를 끼워놨고요. 오늘은 EP1하고 EP2만 리뷰를 할게요. 지금 저는 EP1을 가지고 있고요, EP2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PL 시리즈 몇 개를 또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EP3도 가지고 있습니다. EP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라 뭐 좀 여분으로 몇 개를 더 가지고 있고,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지금 미러리스로 넘어왔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긴 했는데, 이 모델 자체가 지금 기준에서는 사실상 저 뭐 크롭 바디 센서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식의 PL 시리즈는 조금 작고 컴팩트한 느낌이 있지만, 그냥 이 펜이죠 결국. EP1이나 EP2, EP3 요 세대를 거쳐갈수록 사실상 크게 뭐 크기가 작다거나 뭐 마이크로 포서드라서 특별하게 좋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장점 같은 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모으냐면, 이거 지금 들었을 때 무게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무거운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거운 게 안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프리미엄이라고 뭐 판매를 하면서도 뭐 플라스틱 덩어리로 돼 있다거나 하는 거는 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나마 좀 뭐 시계랑 비슷한 느낌이죠. 약간의 무게감, 또 좀 튼튼한 만듦새 같은 게 좀 신뢰가 가기 때문에 옛날 제품들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걸 좀 선호를 하고요. 근데 성능 자체는 조금 애매하네요. 제가 앞전에서도 저기 컴팩트 카메라 리뷰를 많이 했는데, 뭐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줌 렌즈가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뭐 크기도 뭐 개중에 뭐 이런 건 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 뭐 그 작고 컴팩트한 바디에 나름의 기능, 광학적 성능은 이런 렌즈 교환식에 비하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잘 사용을 했던 거고, 사실은 컴팩트 카메라 자체는 저한테는 서브 개념이고요. 만약에 제가 어디를 뭐 나간다, 여행 간다 그러면 하나 줌 기능이 있는 컴팩트 카메라 하나랑, 그리고 이런 식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굳이 추천해 드리는 모델은 아닌데 제가 굳이 이거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이크로 포 서드만 해도 풀프레임 기준 35mm 필름이겠죠. 35mm 필름을 카피한 풀프레임 기준에서 그 센서의 면적이 정확히 딱 50%입니다. 자, 크롭 센서는 75%고요, 면적 기준. 그리고 풀프레임은 35mm 기준 풀프레임. 그러니까 100%가 되겠죠. 크롭 센서까지는 뭐 크게 불편함 없어요. 그 요즘 기술도 좋고 해가지고 뭘 좀 잘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 저는 풀프레임 욕심이 나긴 나는데 저는 그 렌즈 가격이라든지 뭐 카메라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한테는 굳이 적합한 모델은 아니라고 보고 풀프레임 자체를 지금 구매할 생각도 없고 구매하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아예 그 모델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마이크로 포서드도 제 기준에서는 재밌고요. 뭐 똑딱이도 쓰는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크기에 센서라면 쓸만 하잖아요. 지금 비교도 안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지금 컴팩트 카메라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거라면 저는 좀 크게 불만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야간이나 이럴 때 저조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사진 퀄리티 자체가 떨어집니다. 노이즈도 많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올림푸스 펜 시리즈 중에 디지털 펜 중에는 펜 원은 아예 외장 뷰파인더를 꼽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그 슬롯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요 세트 이게 광고한 그대로의 세트입니다. 지금 뭐 달라진 거라고는 색상도 광고상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아예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추억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고 나중에 구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보면 딱 요 17mm 단렌즈에 VF1 뷰파인더랑 요 바디 하얀색 바디 이렇게 구성을 해서 광고에 나왔었고 그 세트 그대로 맞춰 놓은 겁니다. 자, EP2는 이때부터 VF2 외장 EVF를 쓸 수 있게 됐고, 근데 카메라 자체가 성능이 물론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는 있었겠지만 EP1이나 EP2나 그렇게 막 지금 기준에서 정이 가는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EP3 정도까지 됐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뭔가 기술적으로 진보한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추억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하겠지만 추억이 있는 카메라고, EP3부터는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고 그래서 케이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속사 케이스고 하더라도 요새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배터리에 접근이 가능한 이런 형식의 속사 케이스를 선호하고요.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렇게 배터리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이렇게 게이트 부분이 뚫려 있는 케이스는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어떻게든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세팅을 좀 해놨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왜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를 모으느냐,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솔직히 말하면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빈티지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필름 카메라가 굉장히 편하고 좋고 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필름 자체가 화각이 화각보다는 일단 평형 자체가
풀프레임 기준이고 뭘 표현하거나 뭘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일단 필름 자체에 ISO 뭐 조절이 불가능하고 어떤 필름 ISO 몇 짜리 쓸 건지 어떤 브랜드의 어떤 필름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많이 다르고 어떤 취미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도 수동시계 쓰시는 분들이 많고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오래된 카메라들은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P2 있고 뭐 P3 있고 뭐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L 5고요. 요거는 EPL 6거든요. 이게 세대가 갈수록 많은 부분 좀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실 요런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제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런 것도 지금 OMD에서 나온 거 이거는 예 EM10 마크 2고요. 요거도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게 다 있는데 요걸 좀 많이 사용을 하느냐? 많이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지만 어떤 날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냥 가끔씩 사용하기에 굉장히 재밌는 카메라라고 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 아직도 갖고 있냐 하면은 사실은 올림푸스가 뭘 노리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올림푸스 배터리가 최근에 나온 모든 모델에도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드파티를 구매를 했고요. 만약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 여행을 한다, 아니면 뭐 어디를 뭐 다녀야 된다, 뭐 하여튼 외부에서 찍는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드파트 배터리를 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일단 암페어 자체도 높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배터리 자체가 바로 충전이 될 수 있게 지금 C타입으로 이렇게 개조된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불편하게 어답터 뭐 충전기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요런 거 한 제가 두세 개 사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보조 배터리에 계속 충전해 가면서 돌려 끼워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미러리스 등급까지 오면은 컴팩트 카메라에서 느껴지는 그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불편함은 크게는 없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걸 선호하는 거고. 잠시만요. 배터리를 저 거꾸로 끼운 거네. 자, 왜 굳이 제가 앞전에 뭐 영상을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컴팩트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중기능 때문이에요. 바로 이제 원하는 제가 만약에 미러리스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 제가 그날 하루 딱 요 한 가지 단렌즈로만 쓰면서 화각이나 뭐 어떤 그 렌즈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을 때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저 그래서 서브용으로 줌이 되는 다양한 화각에 대응할 수 있는 서브용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거고 굳이 단렌즈를 선호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제가 뭐 가끔씩 뭐 빈티지 렌즈를 뭐 어답터 껴가지고 뭐 마운트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올드한 모델들은 그 마운트를 했을 때 포커스 잡을 때 좀 포커스 어시스트 자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로는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오토포커싱이죠. 자, 포커스 속도가 되게 빠른 건 아니지만 옛날 카메라 치고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단렌즈를 선호하고 왜냐면 뭐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멈춰서 가지고 양손으로 뭐 자세를 잡고 안전적인 상황에서 뭐 사진을 찍겠다. 그 모든 움직임 자체가 뭐 피사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자 마음에 드는 뭐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 바로 포커스 잡고 찍고 지금 이렇게 단순하고 빠른 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조도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스펙이나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뭐를 평가하기는 좀 소위 이제 레트로 빈티지급까지 간 오래된 카메라들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만든 새부터 설명하자면 이게 그렇게 오래됐지만 이 다이얼 특이하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가능한 넓은 다이얼인데도 이게 막 뭐 오작동을 한다거나 휠팀 현상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이거는 EP1만 이런 거겠지만 전반적으로 세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좀 모르겠어요. 좀 안정적이고 뭐 크게 내구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느낌. 물론 이것도 떨어지면 어디에 찍히거나 하면은 구부러지는 타입이긴 한데, 저는 이 제품 모든 이 카메라들을 제 생각에는 제값을 주고 샀고 합리적인 가격에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망가지거나 했을 때도 크게 뭐 슬퍼하거나 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뷰파인더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모든 브랜드별로 지금 다 가지고도 있고 모으고도 있는데, 사실 이 VF1 자체는 좀 제가 별로 땡기지가 않습니다. 만듦새가 뭐 되게 아름답진 않지만 뭐 나쁘지도 않아요. 솔직히 서드파티죠. 중국산 뭐 TTRT산 그것도 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6, 7개 되는 것 같은데, 중복됐어도 카메라가 많아서 끼워 놓으려고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뭐 알루미늄으로 다 만든 거고 실제 이제 광학 글라스 렌즈가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광학적인 성능은 올림푸스 워낙 유명하니까 이게 잘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바깥에 이 순수하게 플라스틱 재질에다가 특히나 이 눈 아이 컨택 되는 부분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엉성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좀 모르겠어요. 좀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오프셋 자체가 이걸 사용했을 때 이 LCD에 코가 닿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좀 되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좀 적당한 가격대 한 7만원 이하, 제가 요거 적정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되고 지금도 그 정도 선에서 팔리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면 한 개 정도만 더 사놓고 하나 더 이상은 구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이거랑 요거랑 세트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 렌즈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 거고요. 요 렌즈도 은근히 좀 잘 안 나오는 렌즈라서 좀 모르겠네요. 뭐 한 개 더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싶긴 한데, 지금 여기 17mm라고 돼 있지만 저 마이크로 포서드 기준 환산 화각은 2배겠죠 정확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으로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센서 크기가 2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mm 그리고 2.8 정도면 좀 모르겠어요. 뭐 크게 뭐 매력적인 조리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USB 충전이 가능해지게 세팅을 해 놓으신다면 뭐 아무 때나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 그리고 이 세팅 자체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이제 좀 만약에 이런 모델을 리뷰를 하겠다 그러면 오늘도 아마 원테이크로 쭉 찍고 모델별로 좀 나눠서 올릴 것 같긴 한데, 자, 마이크로 포서도 유명한 게 루믹스가 있죠. 루믹스의 축복 렌즈라고 불리는 렌즈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요거는 지금 20mm, 그러니까 환산 화각 40mm. 아까 34mm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도 2.8에다가 조금 뭐 광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표준 화각이 35mm 또는 50mm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간에 있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조리개 밝기도 2.0이기 때문에 1대 1.7이네요. 그러니까 1.7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포서드의 작은 센서에서도 나름의 이제 밝은 렌즈로서 그 밝은 렌즈 특유의 어떤 특성들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렌즈죠. 그래서 축복 렌즈인데, 올림푸스에는 제가 가능하면 올림푸스 렌즈만 낍니다. 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뭐 너무 세련되게 나온
느낌이라서 렌즈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올림푸스 카메라에 끼면은 외관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올림푸스에서도 좋은 렌즈가 나옵니다. 근데 축복 렌즈 자체가 가격도 싸고, 뭐 렌즈 리뷰를 뭐 굳이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뭐 루믹스 카메라를 리뷰하면서 뭐 대충 저거는 소개는 해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mm 렌즈거든요. 올림푸스가 이게 45mm 1.8이면 예, 망원이죠. 예, 뭐 완전 뭐 되게 초망원은 아니더라도 망원 렌즈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 렌즈 자체가 되게 잘 나왔는데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 그래서 요거 만약에 저는 주변에 뭐 인물 사진을 많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주 사용하지 못했는데, 렌즈의 퀄리티라든지 특히나 이 모르겠어요, MFT 마이크로 포 서드 쪽에서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은색도 한 개 더 가지고 있고요. 후드도 나중에 제가 다 따로 구매를 한 겁니다. 1대 1.8에 45mm, 90mm 화각이 나오는 걸로 1.8까지 되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요것도 LG 렌즈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40mm면 뭐 크게 왜곡은 있겠죠. 렌즈 상 40mm이기 때문에 이 렌즈는 환산 화각이 40이지 20mm의 특성도 좀 있기 때문에 왜곡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인물 사진으로는 이 렌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매칭을 해서 요거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쓴다면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45mm 1.8 렌즈를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가지기도 힘들고, 뭐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2.0 미만은 가격이 빵빵 뛰기 때문에, 뭐 다른 뭐 후지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카메라들, 제가 뭐 다른 걸 많이 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모으는 브랜드나 모델들이 대충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크게 비교는 못하겠지만, 후지필름이나 뭐 캐논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흔히 말하는 해자죠. 해자 중에 해자 렌즈. 대신에 이제 표준 화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용이 되게 좀 전투용으로 막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렌즈가 바로 이 놈입니다. 이것도 17mm고요. 이것도 똑같은 화각, 앞전에 17mm 환산 34mm가 있었죠. 35mm에서 50mm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표준 화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되게 밝은 렌즈입니다. 1.8 최대 개방 1.8이기 때문에 뭐 후드도 따로 좀 메탈 후드라서 따로 비싸게 사서 준비했고, 사실 요 렌즈도 가격만 맞으면은 좀 검은색으로 한 개 더 가지고 싶긴 했는데 이게 은근히 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요거가 이렇게 보시면 포커스 링에 따라 가지고 저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매뉴 포커싱 때 대충 저기 이제 존 포커스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뭐 요런 거 때문에 좀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링을 빼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껴 있으면서 이렇게 복잡한 인덱싱 된 숫자들이, 뭐 이건 인그레이브 돼 있는 거긴 하지만 잘 만들었어요. 일단 만듦새도 좋고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는 게 좀 굉장히 레트로한 분위기 카메라랑 결합을 했을 때 되게 뭐 외관상 미적으로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좋은 렌즈라 검은색을 구하려다가 결국 못 구했고요.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실은 제가 앞전에 구하고 싶은 모델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디지털 펜 F거든요. 근데 펜 F 쓰시는 분들이 그 블랙 색상에 맞춰서
요거랑 결합, 요 단렌즈랑 결합해서 많이들 사용하셔가지고 기회가 있었을 때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기를 당하고 뭐 하면서 좀 택배 거래에 대한 불신이 생겼달까. 그래서 뭐 크게 막 100만 원 미만 뭐 거래를 할 때는 뭐 택배 거래도 좀 리스크를 껴안고 하는 편인데 펜F 자체가 가격 형성이 좀 비싸게 돼 있어가지고 특히나 렌즈를 포함했을 때는 보통 한 100만 원 요런 렌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렌즈 말고 요 렌즈가 올림푸스 렌즈군 중에서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 뭐 다른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뭐 크게 컴팩트함도 중요하고 준수한 렌즈 퍼포먼스랑 뭐 무게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이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사려고 계속 보다가 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나오는 경우 직거리 가능한 거리에서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모델은 뭐 나중에 뭐 후지 리뷰할 때 말씀드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지 제품군 중에서는 가지고 싶은 모델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싶은 한 가지는 프로2를 이미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백업으로 한 개를 더 가지고 싶고 뭐 그 정도 욕심 나는 거 말고는 최근 나온 카메라에 대한 스펙도 관심이 없고 최근 어떤 카메라들이 나오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크게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아요. 리뷰도 볼 필요도 없고. 왜냐면 저는 제 능력을 알고 그리고 또 옛날 카메라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카메라에 어떤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디가 굉장히 비싸고 뭐 좋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필름도 찍고 막 이런 똑딱이도 쓰고 하는데 굳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뭐 멋진 사진을 만들어주죠. 실제로 봤을 때도 멋진데 저는 그렇게 막 하이 데피니션에 막 꽂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진이 주는 느낌이라든지 분위기 그리고 이 하드웨어 자체를 제가 조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모델들은 터치가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막 다이얼을 돌리고 누르고 직접적으로 세팅을 하고 반셔터를 누르고 찰칵하는 그 메카니컬 셔터 소리까지 모든 게 저한테는 감성이고 즐거움이고 이거를 가지고 노는 큰 재미이기 때문에 물론 뭐 터치되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전 터치로 하는 기능들을 다 꺼놨고요. 그래서 다이얼이라든지 손가락으로 모든 걸 세팅할 수 있게끔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손 컨트롤이 가능하게 그런 느낌으로 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찍은 사진들이 되게 멋진 사진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모델도 아니고 그래도 뭐 대충 어떤 게 있다 정도는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P2랑 차이는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P2까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그 메뉴나 이렇게 세팅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은근히 이게 좀 튼튼하고 좋은데 이 P3부터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자 EVF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뭐 LCD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제가 체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부터는 좀 다릅니다. 이것도 아마 터치 지원이 될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키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뭐 사진을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여행을 기준으로 제가 어떤 카메라를 들고 갔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대충 올림푸스는 제가 또 갤러리 자체를 올림푸스 군으로 사용하고 있고 좀 달라진 OMD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OMD로 따로 제가 빼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의 제품군에서는 거의 제가 같은 폴더에 있는 사진들 중에 제 기억에 의지해가지고 뽑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올림푸스 설명하면서 올림푸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좀 크게 없었죠.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뭐 카메라를 어떻게 즐기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EP1 또는 EP2 이 두 가지 모델에서 찍었던 사진을 좀 예제로 보여드릴게요.